역사상 가장 큰 경제 및 기술 혁명, 여기서도 이 AI라는 메가톤급 키워드와 함께 비트코인을 묶었다라는 사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4월달 조정 이후 비트코인 시즌 종료된다, 비트코인 끝났다, 이제가 가장 신뢰하는 인간 지표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 검색어 관심도를 체크해보면 2017년 사이클 그리고 2021년 사이클 이 두 번을 모두 몸소 경험한 입장으로서 구글 트렌드 지수가 비트코인 관심도가 22 구간에서 시즌이 종료된 적은 없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 본격적인 광기의 불장, 앞집 철수 엄마, 옆집 영수 아빠, 너도 나도 업비트 깔고 투자하는 시기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그리고 진정한 시즌 종료, 상승장의 끝은 언제입니까? 아무도 비트코인 하락한다, 폭락한다라는 얘기가 없을 때, 다 비트코인 폭등한다, 여기서 더 간다, 투더 문 간다 할 때, 그때가 시즌 종료를 의심해봐야 될 때지, 지금은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여러가지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들이 많이 들렸는데, 최근 잠잠했던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과 미팅을 했던 그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AI를 활용해서 경제 및 교육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향후 5년의 임기 동안 엘살바도르 GDP를 10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고무적인 사실이 뭡니까? 캐시 우드가 이 AI라는 메가톤급 키워드와 함께 비트코인을 묶었다라는 사실. 향후 4차 산업혁명 혁신의 핵심 두 축은 AI와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을 피력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여기 부켈레 대통령이 활짝 웃고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익숙한 돈나무 아니 캐시 우드까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비트코인과 AI에 관한 얘기들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캐시 우드는 또 덧붙인 게 뭐냐?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및 기술 혁명, 여기서도 비트코인과 AI를 찝은 만큼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향후의 중장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꼭 놓치고 가면 안 되는 키워드 비트코인과 AI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반증하듯이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제치고 블랙록의 IBIT가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ETF가 되었다. 드디어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비트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현상인지 지금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는데, 블랙록 펀드가 본인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2개의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그 얘기는 뭐냐? 블랙록의 현물 ETF를 매수한다라는 것은 블랙록 외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혹은 개인들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구매하는 것인데, 지금은 뭡니까? 본인들이 운영하는 펀드에 본인들의 현물 ETF를 배분을 했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블랙록은 엄청난 개수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고 ETF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이라는 혁신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실른다. 이것만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운용사들 및 펀드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할 것 없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돌연변이 자산을 소액이라도 다들 담는 내러티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중심에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이 흐름은 그저 큰 비트코인 여정 중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 그 부분 명심하셔야 되고, 그것을 증명하듯 지난 4월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 크립토 펀드로의 유입이 2주 연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양의 기관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음과 동시에 이더리움에도 지금 기관들의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는 흐름, 그리고 또한 솔라나로도 조금씩 유입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확실히 4월 조정 시기와 지금의 국면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됨에 따라 볼라틸리티 쉐어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더리움 레버리지 상품까지 정식으로 6월 달부터 거래를 시작하겠다. 더 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 레버리지 상품까지 관심을 갖고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창구가 또 생겼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위즈덤 트리 같은 경우는 런던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P 거래를 개시하면서 런던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까지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내러티브가 강해지면 비트코인 시장 중장기적으로 확장되고 성장하고 커지겠습니까? 아니면 꼬라박고 시즌 종료가 되겠습니까?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메가톤급 소식, 나스닥 상장을 한 대기업이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잉여 현금과 이익금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라는 사실.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지난 2월 달에도 레딧이 자사 보유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매입했다.
있다. 이런 내러티브 계속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옛날부터 주장했던 인물 누굽니까? 바로 세일러 형님. 세일러 형님께서는 SAB 공정가치 회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게 언제 진행됩니까? 올해 12월에 본격적으로 공정가치 회계 기준이 변경되는데 여기서 세일러가 얘기했던 거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같은 초대형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재무 준비 자산으로 보유할 거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계속 관심받고 상승되고 있는 거는 초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진정한 끝판왕,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애플,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초대형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반감기 때문에 공급량 절반으로 뚝 하고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비트코인의 생산자들 채굴 기업입니다. 근데 최초의 비트코인 채굴 파생 상품이 규제된 미국의 거래소에 출시됐다라고 하면서 HUP라는 티커로 거래되는 해시레이트 선물 상품까지 채굴자들이 수익을 해지하고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까지 제공한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라는 이 현상이 어떻게 내러티브가 변하고 있는지 이 중심에 우리는 서 있고, 여기서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되고 뛰어내릴 게 아니라 고래들이 항해하려고 레일 잘 깔아놨는데 여기 기름칠 잘 해놓은 레일 위에 그냥 고래들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우리는 그냥 항해하는 거 지켜만 보기만 해도 그들이 다 구축해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의 채굴 기업 중 하나인 라이엇 플랫폼즈가 이번에 비트팜즈까지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라이엇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 전체 4위 기업이다. 근데 이 4위 기업이 지금 이 10위 기업까지 삼켜 버려가지고 가치를 올려가지고 더 큰 확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라이엇 플랫폼즈의 핵심 대주주를 살펴보면 정답이 나와 있다. 라이엇 플랫폼즈 핵심 기간 대주주가 누구냐? 1등이 뱅가드. 비트코인 인정 안 한다. 본인들은 비트코인 상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뱅가드고, 이 크립토 관련해서 안 끼는 데가 없는 블랙록이 2대 주주다. 여기서 이미 전 세계 가장 큰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지금 채굴 기업들까지 꽉 잡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최대의 이벤트,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유권자들의 3분의 1이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암호화폐 견해에 대해서 평가할 거라고 여론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유권자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77%가 미국 대통령 후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스탠스도 이번 대선의 결과를 판가름질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그만큼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미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듯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뭡니까? 엄청난 국가 부채 문제. 근데 트럼프가 국가 부채 문제 해결에 비트코인 활용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크립토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반감기가 도래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고 이것보다 비트코인이 더 중요한 우리를 살려줄 피난처가 될 이유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마구마구 돈 찍어내서 만들어낸 국가 부채를 해칭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정말 미국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 트럼프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고 있고, 그와 반대로 완전히 크립토 시장 죽이고 여기저기 소송하면서 들쑤시고 겐세이를 났던 겐슬러는 궁지에 몰렸다. 이번에 판사가 암호화폐 회사인 뎁트박스에 대한 SEC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1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또 겐슬러의 이 대머리에 망치로 철퇴를 그냥 갈겨버렸다. 제가 봤을 때 이 SEC의 횡포와 권력 남용도 이제 아마 이번 사이클이 끝나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계속 겐세이를 났던 게리 겐슬러가 시장에 없어진다. 크립토 시장은 더욱더 건강하게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잘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 브릭스의 핵심 주축인 브라질 기업들이 중국 공급업체에 암호화폐로 돈을 지불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스탠스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미국 국채 팔면서 계속해서 금 매입하면서 계속해서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 뭡니까?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내에서 이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대체하려는 돌파구를 지금 찾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상자산 크립토커런시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적인 지정학적인 상황도 판들이 짜여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마진 압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최근에 도이치뱅크는 토큰화된 자금 RWA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까지 밝힌 만큼 지금 브라질부터 중국, 독일 할 것 없이 아시아부터 남미, 유럽, 중동까지 전 세계가 어쨌든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 크립토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채택하려는 엄청난 국가적인 채택도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느렸던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조금씩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신설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내용을 체크해보면 가상자산, 핀테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기구 금융혁신기획안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가상자산가를 신설하러 추진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투자자 보호하면서 금융위의 가상자산 업무 등을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크립토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규제 구축하고 건강한 크립토 시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거, 국민들한테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분명히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준비하시라고 이번 4월, 5월 달 조정에 계속 말씀드렸고,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 같은 경우에 알트코인에 할당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이고 알트코인에 집중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지표를 하나 올려줬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탑백 인덱스 보통 초록색 구간에 들어왔을 때 알트 시즌, 알트 인덱스도 같이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이 크게 튀어 올랐는데,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알트 강세를 지나서 4월에 큰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 시즌 데이터가 빠졌지만 다시금 초록색을 보여주면서 알트 시즌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다라고 근거 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RSI 히트맵 같은 경우도 지난 4월만 해도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이 RSI가 굉장히 과매도 구간에 위치하면서 오버솔드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RSI 히트맵도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회복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월간 알트코인들의 성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회복을 굉장히 많이 한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어떤 섹터가 강한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 봉크, 페페, 플로키, 위프 이런 밈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RWA의 대장인 온도 파이낸스와 체인링크, AI 섹터의 랜더, 그리고 솔라나와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이더리움과 리스테이킹, 그리고 RWA와도 엮여있는 팬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트 시즌이 왔을 때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 우리한테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도 체크를 해보자면 MVRV, 지스코어, 어퍼밴드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과거 이 사이클의 최고점 구간에 도달했을 때 언제나 이 MVRV 지표가 빨간색 선인 지스코어 표준 편차 3배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즌이 끝나고 이제 하락이 시작됐는데, 이 구간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이만큼의 갭이 남았다라는 걸 시사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에 한 번 더 올라갈 후반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시장 최고점 사이클의 특징 뭡니까? 단기 홀더들이 굉장히 큰 SOPR을 보여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실현하면서 너도 나도 코인 어제 시작한 사람들도 수익 보면서 환희하고 있을 때가, 그때가 시즌의 거의 끝자락이나 고점인데, 지금 구간은 오히려 단기 홀더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단기 홀더들마저 다 너도 나도 수익 보고 모두가 좋은 순간, 그때가 아마 시즌의 최고점,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고점이, 단기 홀더들이 이런 식으로 물려가지고 골골대고 폭락 온다, 하락론자들 양성되고 이런 시기는 절대로 불장의 꼭대기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윌리오의 비트코인 매크로 오실레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BMO가 아직도 지난 불장 사이클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지금까지 상승장이 시작됐고 우리는 상승장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고려하면서 상승장 끝자락에 가려면 아직도 한 번 더 크게 올려쳐주면서 상승할 구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직관적으로 지난 2017년 사이클, 21년 사이클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이클도 어떻게 갈 것이냐. 보통 반감기를 기점으로 반감기 전 1년은 프리 불장,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1년이 본격적인 대불장이었다. 21년 사이클도 반감기 이전 1년이 프리 불장, 그리고 그 이후가 본격적인 대상승장이 시작됐는데,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반감기 전 23년부터 24년까지가 프리 불장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격적으로 메인 DC가 아니라
전반전 달려온 거고, 이번 전반전 끝나고 나서 살짝 조정 주니까 전반전에 교체되고 퇴장당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본게임인 후반전, 앞으로 반감기 이후 1년이다. 이 사이클까지 맛있게 우리가 발라 먹으면서 부에 퀀텀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지치시면 안 되고 제 손 잡고 이번 사이클 끝까지 완주해서 확실하게 크립토 졸업 부에 퀀텀 점프를 하시고 부의 계층 이동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